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ESG 보고 있는 김윤정 연구원입니다. 저희 하우스에서 올해 1월부터 이제 ESG 시리즈 더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수요 리포트를 통해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파트 1에서 이제 월간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ESG 이슈 코멘트 부분 중심으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에서는 그 해당 전 월에 대한 좀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뭐 업데이트된 다양한 이제 뭐 행정기관들이나 이제 ESG 투자자들의 이제 어떤 리포트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선정을 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요약해서 정리해야 하면서 좀 현안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짚어보실 수 있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같은 것들도 이제 살펴보면서 정책적인 동향이나 어떤 투자기관들의 동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투자에 참고할 만한 ESG 지표들, 그리고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규모 추이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번 자료의 제목처럼 고용 안정성이 탄광 속 카나리아, 즉 좀 위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이제 거시경제 쪽에서는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경기 연착륙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참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기업단 ESG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이제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ESG 항목 중에서는 S, 사회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ESG 쪽에서 주로 보고 있는 쪽은 뭐 제목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들, 뭐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기업의 해고, 감원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의 이직률과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1월 달에 데이터, 일단 페이지를 먼저 넘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1월 달 비농업 지표, 지난주 고용보고서상에서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가 이제 51.7만 개 증가하면서 사실상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고, 실업률 자체도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여전히 견조하게 나타나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ESG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통계보다는 인력 구조 조정, 인원 감축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이후로 지금 그림 1번 보시면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인원 감축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 다만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발표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고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림 2번 차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당시에 크게 튀었다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있는,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2020년 9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지금 작년에 연간으로 이제 36만여 명 정도가 이제 해고된 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 수치만 봤을 때 10만 명 정도가 해고된 걸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좀 증가세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고 주요 사유로는 시장 및 경제 환경이 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또 뭐 영업 환경이나 이제 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서 좀 유연하게 고용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별로 보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앞서 나와 있는 기술이나 자동차 영역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연간 해고 인원은 13% 증가했는데 기술 업종만 놓고 봤을 때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갔을 때 649%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그림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올해 1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올해 1월에 해고가 됐는데 그 중에 약 한 40% 이상인 4만 명대가 이제 기술 직종에서 해고가 나타난 걸로 이제 보이면서 지금 현재 해고 증가세는 사실상 그 기술 업종에서 좀 주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언론 보도나 이렇게 선행적으로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그 기술 업종, 특히나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좀 대규모로 감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뭐 일단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전체적인 지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지 이렇게 실업률 상으로는 여전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감원이 늘고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ESG 측면에서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고용 안정성 지표랑 그리고 ESG 평가의 입장에서 좀 본다면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상에서 보면은 이제 나와 있듯이 기업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이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는 생산하는 인력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뭐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SG가 추구하는 목적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좀 생존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재정적으로 계속 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도적으로 뭐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나 이제 임금 삭감을 고려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뭐 근무 체계를 좀 유연하게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 절감 방안을 찾는다든지 하는 좀 되도록이면은 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정도를 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나 이렇게 그 기업과 소통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GRI가 이제 평가 기준 이니셔티브인데 이 GRI에서는 뭐 자발적 이직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발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뭐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사 또는 이직을 하는 거고요. 반대 개념으로는 이제 비자발적 이직률이 있을 텐데 뭐 회사에서 이제 뭐 해고를 당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신체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겠고 뭐 구조조정이나 뭐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모습들이 바뀌어갈 때 하여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좀 이직을 하게 되거나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 비자발적 이직률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앞서 설명한 그 테크 기업의 이제 해고 러시나 이런 부분들은 비자발적 이직률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GRI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국내 여건에 맞게 구성한 KESG 가이드라인도 지금 보시는 표의 내용처럼 이제 고용 안정성 지표를 기업들에게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선 데이터랑 참고해서 본다면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과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이제 고용 안정성 지표 점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아무래도 국가별로 봤을 때도 각각 국가의 어떤 좀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전반적으로 수치를 비교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미국이 좀 더 자유롭게 뭐 이직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자유로운 유연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의 이제 이직률 대비했을 때 이제 미국 기업의 이직률이 좀 더 모든 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차이가 나지만 업종별로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그 업종별로 처한 업황이나 좀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 지금 비자발적 이직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술 직군에서는 비자발적 이직률이 2.8% 정도로 다른 지표들 대비했을 때 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해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이쪽 기술 직종에서 주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지표상의 악화, 즉 비자발적 이직률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력 점수가 다들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좋지가 못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ESG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ESG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2022년 기준 기업들이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념을 하셔야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회부문 점수나 등급에 있어서 조금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헬스케어 쪽이 이제 이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자발적 이직이 많은 형태로서 이제 직원들 간의 이제 인력 이동이 좀 잦은 형태의 산업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비자발적 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직원 이직률 전체에서 좀 직원 이직률 이렇게 봤을 때 자발적 이직률도 물론 높기는 합니다만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틸리티 쪽이 유일하게 자발적 이직률보다 비자발적 이직률이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2022년의 형태를 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직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기업 해고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부문 그리고 이제 워크플레이스로서 이제 점수 매겨지는 인력 점수 항목에 있어서 판단하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스터디 차원에서 좀 언급을 드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2에서는 ESG 이슈랑 인사이트 볼 수 있는 어떤 기사들을 좀 요약 정리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정리한 이슈는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다만 좀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이나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적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만 이제 제도 개정도 이제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영역을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사실상 산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좀 비효율적인 비용 집행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개정함으로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다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도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올해에는
풍력 발전 쪽이 이제 발전하기보다는 좀 악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프로젝트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익성 우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2024년부터 본격화될 이제 IRA 법안이 이제 지원책이 시행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성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까지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조금 넘겨서 최근에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언급되었던 뉴스들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목해 보면은 좋을 만한 게 이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자사주 매입 1% 세금을 올해 1월부터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4배 증가하는 법안을 이제 또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밑에 이제 코퍼레이션 부분에서 나와 있는 쉐브론, 이 에너지 기업들이 작년에 비약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좀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전 대비했을 때 지나치게 굉장히 많은 수준의 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뭐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유럽에서도 횡재세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자증세 안들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정책 자체도 그런 영역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명목상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환원,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라든지 근로자 보상과 같은 부분들을 강화해라라는 취지를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기업 이익을 많이 낸 영역으로부터 이제 부자 증세를 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뭐 내각 구성상 하원이나 공화당 구성상 이제 공화당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뭐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IRA 법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자사주 매입 1% 자사주 매입건에 대해서 세금 1%를 매기는 법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쉐브론이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제 BP 같은 경우도 이제 기록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약 한 27억 5천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세금 부과랑 좀 별개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런 흐름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플라스틱세를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친환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랑은 좀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씀을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좀 공격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은 이제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실상 뭐 국내 펀드 동향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단위로 보았을 때 뭐 투자 집행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쪽에서 언급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 수요 리포트쯤에서는 이제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